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백악관이 어제 최소 1회 백신을 맞은 미국 성인의 비율이 7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놀라운 전진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코로나와 누적 확진자가 3,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4개 주인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아칸소, 미시시피에서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연장과 관련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재연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이 퇴거 유예 연장에 대한 노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법적 권한을 분석하며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유행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지방정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입원 환자가 지난 한 달 새 무려 4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입원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LA에서 식당들이 고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발적 방역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이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아 다행이라면서 백신 접종에 대해 긍정적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성을 경시하던 데이빗 버드 공화당 하원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2달 가까이 투병했고 간 이식 수술까지 한 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반드시 접종하라는 장문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인디애나 대학 측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학교 측은 환영했고 학생 측은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북가주 지역에서 발생한 딕시 산불이 여전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확산된 가운데 진화율은 32% 그치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문인들을 비롯해 동호인들을 위한 미주 지역 최대 문화행사인 해변 문학제가 이번 주 토요일 샌페드로에서 열립니다. 골드만삭스가 신입사원 등 직원들의 연봉을 대폭 인상하면서 임금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경쟁사들도 잇따라 임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직원들의 이동을 막고 코로나 사태 이후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019년도 8월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발생했던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가족들이 총격 당시 사용됐던 대용량 탄창을 생산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세진 검증 공세에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 초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당내 검증단 설치 요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체조 선수인 시몬 바일즈가 기계체조 평균대 결승에 복귀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레슬링 대표팀이 49년 만에 올림픽에서 단 한 개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은 내일 숙적 일본과 결승 티켓을 두고 격돌합니다. 도쿄올림픽 12일째가 지났습니다. 중국이 금메달 32개로 1위, 미국이 금메달 24개로 2위 기록 중입니다. 한국은 금메달 6개로 종합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오늘 오후 4시 클리블랜드와의 홈 경기에 선발로 등판합니다. 토론토로 이적 후 2년 만에 홈구장 캐나다 토론토 로저센터에서의 첫 등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8.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8월 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의 입원 환자 수 지난 한 달간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표한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숫자가 12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환자실 환자도 2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입원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자 백신 접종 눈에 띄게 저조해졌던 추세가 조금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주 연속 백신 1차 접종을 한 주민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5일 사이에 LA 카운티에서 약 7만 도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그 전주보다 7,500도스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조금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신규 입원 환자 수, 신규 감염자 수도 크게 늘었고 입원 환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가 지난주 금요일 252명에서 어제 322명으로 늘었습니다. 중환자실 환자도 6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처럼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중환자실 환자도 3월 이후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노이머 UC 얼바인대 교수는 오렌지 카운티 백신 접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이보다는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어린이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아과학 아메리칸 아카데미에 따르면 1년 전 어린이들의 코로나 감염률은 3%에 불과해서 성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확진율을 보였지만 강한 전염력을 가진 델타 변이가 자리 잡으면서 이 같은 추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이 아닌 12살 미만 어린이들 사이에서의 감염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신규 감염 사례 중 5분의 1 이상이 어린이들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일부 어린이들은 호흡기가 필요하고 그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이저 퍼마넨테 병원이 전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기업에 합류했습니다. 카이저 퍼마넨테는 모든 직원과 의료진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과 의료진들은 완전 접종을 마치거나 의료 또는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하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전 직원에 대한 완전 백신 접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지난달 7월 31일까지 완전 백신 접종을 마친 카이저 퍼마넨테 직원은 전체 77.8%, 의료진들은 95%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미국의 백신 접종률을 뒤늦게 끌어올렸습니다. 최소 한 번 접종한 미국 성인의 비율이 70%에 드디어 도달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목표했던 7월 4일보다는 한 달가량 늦게 목표를 달성한 셈인데 최근에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8세 이상 성인 1억 8천여만 명이 최소 1회 백신을 맞았다고 집계했습니다. 접종률로 보면 70%, 접종을 마친 성인의 비율은 60.6%입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애초 목표인 7월 4일보다는 한 달가량 늦은 셈입니다. And just today we hit 70% of adults with at least one shot, including 90% of seniors with at least one shot. These are significant milestones in our fight against the virus. 백악관은 7월 4일 이후 일주일 평균 백신 접종자 숫자가 최근에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81만여 명이 접종하는 등 5일 연속 70만 명 이상이 접종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접종률이 낮아 델타 변이 타격이 심한 중남부 주들에서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감염자 확산은 여전해 누적 환자가 3,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에만 신규 확진자가 5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감염 확산을 막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식당과 술집에 백신 접종자만 입장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Private businesses, bars, restaurants, go to a vaccine-only admission. I believe it's in your best business interest. 여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주와 지방 정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접종률이 올라가는 최근 흐름을 살리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기합해 백신의 부정적인 가짜뉴스를 퇴치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LA 요식업계가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발적인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LA 등 가주 전역에서 코로나 신규 환자가 늘어나면서 식당을 찾는 고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 증명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식당들이 LA 카운티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에 위치한 레스토랑인 콘저토버리는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증명하도록 하거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 72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주 측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백신 접종을 증명하라는 식당의 지침을 고객들이 반기지 않을 것이 뻔하지만 코로나 감염이 다시 증가세에 접어들면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식당 운영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지침을 강화했다는 입장입니다. LA의 명소인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 포모나 카페 또한 이와 동일한 조처를 고객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내 식당들의 잇따른 조처는 웨스트 할리우드 상공회의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상공회의소 측은 술집, 공연장, 교회와 같은 집회 장소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장들에서 고객이나 입장객들의 백신 접종 제시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스테리아 라부카는 한인타운 서쪽 라치몬트 지점과 셔머녹스 지점에서 모두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구에서 모든 입장객들의 백신 접종을 확인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한인타운 요식업소들의 경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종전보다는 코로나 방역 지침 면에서 사뭇 긴장된 모습입니다. 남가주 한인 요식업협회 측에 따르면 아직까지 보건국에서 방역 지침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운 식당가에서는 손님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업소는 없지만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방역에 한층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고객들이 지정된 테이블에 착석할 때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테이블마다 손 세정제를 비치하며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소 안에 들여오려고 하는 고객들에게는 식당 측에서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님들의 안전과 원활한 식당 운영을 위해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방역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환자 발생이 크게 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주변 7개 카운티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고, 페이스북은 사무실 내에서도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반영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코로나 위험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강화된 주의 2단계로 높인다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한국 여행 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칠 경우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울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8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가 가장 낮은 1단계로 내려간 뒤 55일 만에 다시 2단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항공 이용이 크게 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청 TSA에 따르면 일요일 기준 공항 보안 검석대를 거친 여행객은 모두 220만여 명으로 지난 2020년 2월 말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AP통신은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아 인력을 감축한 항공사들이 이 같은 급격한 수요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항공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호위무사 역할을 하던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코로나에 돌파 감염됐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의료진으로부터 확진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고 그는 지난해 12월에 백신을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토요일 밤부터 독감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의사의 진료를 받았으며 축농증 같은 증상이 있고 경미하고 열흘간의 격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백신을 맞아 정말 다행이며 안 맞았으면 지금 같지 않고 증상이 훨씬 나빴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중 백신을 맞고 감염이 된 사례는 이 그레이엄 의원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2달 만에 1억 1천만 도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65개국에 무상 전달했다고 백악관이 방금 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1억 1천만 도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65개국에 무상 전달했다고 백악관이 방금 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지 2달 만입니다. 백신 8천만 도스를 6월까지 공유하겠다는 초기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런 진전은 대유행 싸움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자료를 내고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 급증에 대비하고 공중보건 데이터와 공인된 최선의 사례에 근거해 의료 종사자와 취약층을 우선시하고 필요한 이웃과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특혜를 보려 백신을 이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목표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에 무상 배포한 백신 대부분은 글로벌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서 빈국에 주어지게 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8월 3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맑은 날씨에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벨리 지역 그리고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평균 기온보다 현재 5도에서 10도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수요일인 내일까지 오늘 같은 날씨가 계속되겠고 목요일에는 이번 더위의 기사가 약간 누그러들기 시작하고 금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남가주의 맑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산불 위험도는 당분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7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6도, 68도, 해안 지역은 76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까지는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5도, 낮 최고 기온 9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4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상원이 지난주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세부 내용과 문구를 마무리해 상정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연방상원 내 표결 처리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세부 항목 협의를 거쳐 2,702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고용 법안을 상원에 상정했습니다. 초당파 그룹이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 타결을 선언한 후 세부 항목 조율에 한 달여를 끌여온 것으로 양당은 세부 내역에 합의했음을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안에는 향후 5년간 도로, 전기 충전소, 납수도관 교체 등에 5,5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 상정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중에 상원에서 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 검토를 위해서는 적어도 수주가 필요하다면서 빠른 진행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조비제도 이사가 빠르면 10월부터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임 축소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어제 CNBC와 인터뷰에서 만약 8월과 9월의 고용보고서에서 80만 명대의 증가를 보여준다면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되고 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연준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단 내 생각에 이것은 상당한 진전이며 9월에 발표할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고용 지표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미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유행으로 아시아가 글로벌 경제 회복에서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진단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델타 유행으로 최다 확진 기록을 세우고 있는 아시아 각국이 글로벌 생산 기지의 이점을 잃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타격이 심한 동남아시아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조치 도입 탓에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이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중국은 민간과 정부에서 각각 발표하는 7월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각각 모두 1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SBC 아시아경제연구소는 바이러스의 즉각적인 위협은 짧은 여러 달 사이에 가라앉겠지만 경제적인 영향은 한참 지속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탄소 중립이 화두로 떠오른 글로벌 물류 배송업계에서 전기차와 전기 트럭을 넘어 이제 전기 비행기가 곧 등장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이체 포스트의 자회사 국제 특성업체인 DHL 익스프레스가 현지 시간으로 3일 전기 항공기 스타트업인 에비테이션에 전기 동력 화물송기 12대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행기 앨리스 이 화물기는 최대 시속 402km로 한 번에 1179kg의 화물을 나를 수 있고 한 번 충전하면 약 810km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역 작업 중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데 30분이면 완충됩니다. 이번에 주문한 전기 화물 수송기는 2024년도 이곳 캘리포니아 화물 운송 노선에도 처음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기 화물 수송기가 도입되면 전기 동력으로 작동하는 항공 운송망이 최초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호주에 설치된 테슬라 대형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팩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를 끄는데 호주의 소방당국이 꼭 나흘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소방당국은 테슬라 메가팩 배터리 화재 진화에 가까스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메가팩 배터리 시험 도중 화재는 발생했고 소방관 150명, 소방차 30대가 동원돼 나흘에 걸쳐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 중입니다. 지난 1월 연방의회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던 경찰관 2명이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청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워싱턴 DC 경찰청 소속의 44살 이 건서 하시다 경관이 지난 2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26살 카일 디프레이텍이라는 경관 역시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시다 경관은 2003년 경찰청에 들어와서 특수작전부대 비상대응팀에 배정돼서 지난 1월 6일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난입 사태 당시에 건물 방어에 투입됐습니다. 이 디프레이텍 경관은 2016년부터 복무한 5년차 경찰이었습니다. 이로써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에 투입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관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구글이 그동안 자사 스마트폰에 투입해왔던 퀄컴 칩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세서 칩을 자체 제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은 구글 텐서로 불리는 칩을 제조해서 10월께 출시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폰 픽셀 6 프로에 장착할 계획으로 밝혀졌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외부 반도체 회사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체 칩을 제조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11월 인텔 칩 대신 자체 제작한 M1 칩을 장착한 노트북과 컴퓨터 등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 멜린다가 어제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1,520억 달러에 달하는 빌 게이츠의 재산을 분할하는 데 동의했고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은 어제 빌 게이츠 부부의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면서 두 사람의 이혼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결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3개월 만이며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결혼 생활 27년 만에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원 종료일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이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이 끊기면 수입이 반토막 나면서 실업수당 절벽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CNBC는 연방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추가로 주당 $300씩 지급하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 조치 만료일이 다음 달 4일로 다가왔지만 연장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장 실업수당 수혜를 보고 있는 실업자들이 온전히 각 주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매주 추가 $300의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이 사라지게 되면 당장 실업수당으로 생활해야 하는 실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실업자는 전국 900여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300 추가 실업수당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업자 수는 대략 750만 명입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추가 $300 실업수당을 제외하고 각 주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실업수당 전국의 평균 지급액은 주당 $341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국은 캘리포니아 내 연방 실업수당 수령자에 대한 지급이 토요일로 끝나는 9월 4일 종료된다고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이처럼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추가 지원 중단을 앞두고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최대 20주를 추가 지원하는 실업수당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는 어제 코로나 구제 법안에 따른 실업수당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9월 4일에 마감되고 8일부터는 연방주정부의 기간 연장 페드 ED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 20주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구제 법안에 근거한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은 매주 $300로 수급자에게 9월 4일까지 지원됩니다. 코로나 구제 법안 등으로 통상 56주 동안 실업수당을 받던 수급자는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86주 동안 이 팬데믹 실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신입 직원의 기본 연봉을 30%가량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년차 사원급 신입사원의 기본 연봉을 $85,000에서 $110,000로 올리고 2년차는 $125,00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그렇지만 1년마다 연봉 조정을 조금씩 인상을 해주죠. 대리급의 1년차 기본 연봉은 $125,000에서 $150,000로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번 연봉 조치는 JP모건,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등 다른 투자은행의 연봉 인상 결정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로써 골드만삭스의 신입 직원 연봉은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기업 공개 같은 기업들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비대면 근무로 투자은행의 저연차 직원들에게 지난해는 특히 힘든 시기가 됐었다라고 연봉 인상의 배경이 설명됐습니다. 실제 올해 초 골드만삭스 1년차 직원은 설문조사에서 자신들의 주간 평균 시간이 너무 많다, 수면 시간이 하루에 4-5시간에 불과하다라고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기업들이 직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로 진땀을 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인난으로 신입 직원에게 높은 임금을 제시하자 기존 직원들이 우리도 올려달라며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금융회사 엘리 파이낸셜은 최근 직원들에게 기존 직원의 임금이 신입 직원 임금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패스트푸드 업체인 치폴레도 우리의 목표는 신입 직원과 경험이 많은 직원 간의 적절한 임금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계속 직원 달리기에 나선 것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신입 직원의 임금 인상에만 집중하다가 기존 직원의 반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폴레의 지난 5월 추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메뉴 가격이 3.5 내지 4% 인상됐습니다. 치폴레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음식 프랜차이즈와 대다수 개인 요식업체들도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재료와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점차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운 날씨에다가 전력 부족으로 주 전체에서 정전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전기 절약 업체에 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전기 사용 절감 업체에 현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긴급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많아서 배전망에 무리가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전력 소비가 많은 업체가 사용량 감축에 동의할 경우 킬로와트 시간당 $2를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업체가 전기 사용 시 부담하는 평균 14센트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전력 수급이 지난 5월 이후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26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인 3,500메가와트 전력이 부족하고 내년에는 모자란 전력량이 5,000메가와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나빠지면서 캘리포니아 정부는 일부 환경 규제 시행도 중단하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보상은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LA시를 비롯한 남가주 전역이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노숙자 텐트촌을 비롯한 빈집투들에서 노숙자들의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 한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시기에 노숙자 텐트촌이 LA 전역에 늘어남에 따라 화재 사건도 함께 급증하면서 이 골머리가 앓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인타운에서 올 들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이 노숙자들의 방화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의 대표적 인기 관광지로 꼽히는 베니스 비치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노숙자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노숙자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각 소방서에서 직원들이 노숙자 텐트촌을 찾아가 교육을 하고 또 일부 비영리 단체에서는 소화기를 무상으로 지급했지만 화재 발생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ABC 방송은 지난 2018년도와 2021년도에 노숙자 텐트촌 화재 사건 수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LA 지역에서 2018년도 하루 평균 7건이던 화재가 올해 2021년에는 하루 평균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생융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으로 대출자 3천만 명이 오는 10월 1일부터 학자금 융자 상환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많은 대출자들이 매달 자동차 페이먼트, 차일드 케어, 그로서리 비용과 맞먹는 금액의 페이먼트를 내야 하는데 상당수는 그럴 여력이 없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연방정부의 학생 융자 상환 유예 조치는 9월 30일부로 종료됩니다. 추방자판에 계류돼 대기하고 있는 한인 규모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의 산하 업무기록 평가정보센터가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미 전역의 이민법원에 적출돼 있는 추방 케이스는 모두 135만 7,820건이며 지역별로 볼 때 이 가운데 14.6%인 19만 8,914건이 캘리포니아에 몰려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한인이 1,10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장 많은 416명이 몰려있고 이어서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의 추방재판 사유로는 85.8%인 950건이 위민법 위반, 그리고 그 뒤로 85건은 형사법 위반이며 나머지는 기타 사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 대형 쇼핑몰들은 그대로 그 입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최대 쇼핑몰, 가장 큰 쇼핑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델라모 패션센터로 나타났습니다. 토렌스에 위치한 델라모 패션센터입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리스 면적 기준으로 발표한 LA 카운티 25대 쇼핑센터 순위에 델라모 패션센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레이크우드에 있는 레이크우드 센터가 2위, 그리고 웨스트필드에 있는 토펜가에 있는 웨스트필드 쇼핑센터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LA 카운티의 경우 도시 면적이 넓어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대형 쇼핑센터들이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 도시 면적이 넓어 면적을 차지하는 대형 쇼핑센터들이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엔트비가 이렇게 비싼데 넓은 곳이 인기를 끌고 있다. LA에서 가까운 한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갤러리아, 글렌데일 갤러리아는 6위, 베벌리 센터는 24위, 그로브몰은 25위에 랭크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수암밋이 이 코로나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폐쇄됩니다. 지난해 팬데믹 시작 후 문을 닫았다가 올해 4월 다시 오픈한 LA 시티 칼리지 주차장의 수암밋이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결국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것입니다. 이 수암밋은 팬데믹 동안 인근 도로변의 경쟁 밴드들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이 인도 대사로 공식 지명되면서 LA 시장직에서 조만간 물러날 예정인 에릭 카세티. 시장실 및 한인 정계 인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주변 공직자들의 이직과 자리 이동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LA시 경기 담당 부사장이었던 경제 담당 부시장이었던 윌리엄 전 씨가 사임을 해서 지난달 23일을 마지막으로 부시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보좌관 등 시장실 내 공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석을 메우기 위한 보좌관 영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문인들과 문학 동호인들을 위한 미주 지역 최대 문학 행사인 해변문학제가 이번 주 토요일 샌페드로에서 열립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3년의 전통을 지닌 미주 지역 문인들의 연례 문학 행사 해변문학제가 이번 주 토요일인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샌페드로 항구의 더블트리바이 힐튼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33회 해변문학제는 국제팬 한국본부 미 서부지부가 주최하고 미주 한국일보와 LA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문학평론가 박민호 서울대 교수와 이덕화 평택 명예교수의 강의와 함께 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강신용 미주팬 회장입니다. 그런데 글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글을 한번 써보고 싶고 그 다음에 친교하고 그리고 좋은 동호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로 굉장히 행복한 문학의 축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문화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의논하고 행복해하는 아주 멋진 것이 해변 축제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탓에 행사가 치러지지 않아 한 해 걸러 행사가 열리면서 올해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한인 문인들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문학 세미나와 해변 100일장, 신앙송, 수필낭송으로 진행됩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학과장이신 박민호 교수님께서는 아주 재밌는 주제, 김수영 시인의 작가, 이들의 창작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이덕화 교수님인데 오랫동안 평론가로 계시고 대학교 교수로 계셨던 분이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그 다음에 최명희의 대하소설 혼불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아주 재밌고 유익한 그런 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문학 동호인이면 누구나 참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아 미주팬 부회장입니다. 회비는 20불이고 그다음에 오시면은 강의 들으실 수 있고 점심 식사 제공하고 그다음에 선물도 드리고 20불 내시고 훨씬 많은 선물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신용 미주 펜 회장은 공인회계사로 한인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데 올 들어 미주 펜 회장직을 맡아 앞으로 4년 동안 협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우리 작가들의 역사가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도록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펜 USA, 펜 아메리카의 유튜브와 연결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더 풍성한 작가들의 작품이 SNS 공간에서 자유롭게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변문학제 참여 문의와 예약은 전화 213-380-3030번 혹은 이메일 penusa2020@gmail.com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편 이번 해변문학제는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213-380-3030, 213-380-3030을 통해 반드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가 새롭게 직원을 고용하는 식당들에 대해서 최대 5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주정부는 노동자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식당을 구제하기 위해서 3,500만 달러 규모의 업무 복귀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가 지난 31일자로 발표한 감염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0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주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한 것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11시간 동안 특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맨해튼 주지사 사무실에서 특검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고 뉴욕타임즈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위증시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후 뉴욕주 법무장관이 쿠오모 주지사의 성폭행 의혹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위촉한 한인 준킴 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과 앤클락 변호사가 직접 담당했습니다. 랩현노단 버지니아 주지사가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지사는 지난 21일 코로나 위험이 증가한 곳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면서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가 한인 및 지역사회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동식 백신 접종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는 엘리코시티 소재 롯데플라자 앞 주차장에서 이동 클리닉을 열어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올림픽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류현진 선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즈 간의 경기에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하는데요. 오늘 경기 역사적이죠. 류현진 선수 캐나다 로저스 센터 토론토 블루제이스 홈 구장에서 오늘 첫 번째 등판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그동안 경기장 문을,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경기를 허가하지 않았던 토론토 정부가 결국 홈 경기를 허가함에 따라서 오늘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로 이적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홈구장, 홈팬들 앞에서 등판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오늘 오후 4시에 펼쳐집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내일 숙적 일본과 결승 티켓을 놓고 격돌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박혜민, 이정후, 김현수가 만든 거짓말 같은 역전 드라마.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둔 끝내기 승리로 김경문호는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격돌한 이스라엘을 이번 대회 첫 콜드게임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준결승 상대는 최강전력으로 평가받는 일본입니다. 미국의 연장 승부치기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마찬가지로 사승세입니다. 특히 투구 시속 150km를 넘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진, 안정적인 야수 수비가 강점입니다. 홈런 2개씩을 쳐낸 김현수와 오지환, 타격감이 좋은 박혜민 등이 공략법을 찾았느냐가 승리의 열쇠입니다. KBO 리그 대표 타자 강백호가
이스라엘전 4안타로 되살아난 것도 고무적입니다. 선배들께서 좀 부담감은 선배님들이 가질 테니까 좀 후배로서 그냥 좀 더 자신 있게 하고 너를 믿고 플레이하라던 게 좀 이런 압박감을 조금이나마 좀 떨쳐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차우찬부터 막내 이의리까지 투수들도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는 일본 타선을 잘 막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일전이라는 부담을 떨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할 것만 또 제가 또 준비할 것만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지더라도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패자 준결승전을 통해서 결승에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빡빡한 일정에 한 경기를 더 치르며 체력적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가위바위보도 질 수 없다는 한일전이 결승 길목에서 성사됐습니다. 올림픽 2연패 목표를 이루려면 일본을 반드시 넘어야 하는 만큼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2021년 8월 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